WHO가 지난 2월에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WHO는 지난 2월 2009년 인플루엔자,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와 폴리오 유행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국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에만 약 329명이 감염 확진을 받아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대체 무엇이기에 2009년 인플루엔자급의 국제적인 위협이 됐을까요? 우리가 모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저는 의학과 전공자로서 국제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주의 깊게 논문과 여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알 가치가 있는 정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지카 바이러스의 발생과 감염 경로에 대해, 두 번째 그 임상적 특징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지카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의 붉은 털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최초의 인체 감염 사례는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서 계속해서 인체 감염 사례가 기록이 되었지만 증상이 경미하고 유행성이 확인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WHO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은 2007년 태평양의 얍섬이 처음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지카 바이러스를 지닌 순모기를 통해서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플라기 바이러스 계열이고, 매개 모기의 종은 댕기와 황열을 감염시키는 모기의 종인 이집트 순모기와 흰줄 순모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모기가 유일한 감염 경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정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 성적 접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절지동물 매개성 감염병 연구소에서 일하는 한 생물학자가 그의 아내의 지카 바이러스를 성관계로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감염 회복 후 2달까지도 정액에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을 통해 임신부에서 태아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브라질의 과학자들은 태아의 소두증으로 임신 중전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 여성의 태반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RNA를 발견함에 따라 태반을 통과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우간다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순모기뿐만 아니라 태반과 성적 쪽을 경로로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은 댕기와 같은 아르고바이러스 감염병, 즉 모기에 의하여 감염되는 감염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유사합니다.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약 이틀에서 14일 정도이고 37.5도씨 이상의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그리고 두통이 주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 증상들은 경미하고 80%가 무증상을 보이고 대체로 7일 이내에 회복합니다. 하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모두의 건강, 특히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갈랑발의 증후군 증가와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랑발의 증후군은 매우 드문 급성 신경성 질환으로 인체의 면역체계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계들을 공격하여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이고, 소두증은 머리둘레가 해당 연령의 하위 3%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뇌의 중추신경계 발달이 지연되어 지적장애, 보행장애, 시력장애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살펴본 결과 비록 바이러스가 감염자 본인에게는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으나
성접촉 그리고 태방을 통해서 태아를 감염시킬 경우 향후 태어날 아기에게는 잠재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에 방문을 했을 때 순무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집트 순무기의 경우에 활동량이 나진 않기 때문에 야외 활동, 특히 숲에서는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곤충 기피제를 수시로 뿌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로 임신부의 경우라면 특히 감염증 발생국 여행을 기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에 여행을 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증 발생국 방문 이후에는 성관계 시 콘돔을 꼭 착용하고 환호를 자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지카 한국인 감염자는 총 14명이고 70% 이상인 10명이 동남아에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는 감염증 발생국을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WHO가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공표를 하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모두가 정확히 알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순무기를 매개 삼아 퍼지는 특징이 있어 감염증 발생국을 여행할 때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브라질이 올 11월부터 지카 바이러스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할 것을 발표하면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문헌을 참고했고요. 클릭해 주시면